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평양을 방문해 줄 것을 공식 초청했고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고 답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변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관연구위원 그리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문 대통령을 만난 김여정 제1부부장 방북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말을 전했습니다. 먼저 청와대 브리핑 듣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편하신 시간에 북을 방문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구두로 전달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 전반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의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네, 이처럼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한 배경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얘기를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가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찬에는 김여정 부부장을 비롯한 북한 대표단과 수행단 10명이 참석했고 우리 측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12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측에서 이렇게 많은 인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김여정 특사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담은 친서를 전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날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구두로 전했습니다. 우리 측에서는 오늘 오찬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그리고 도종환 문체부 장관, 정세현 한반도 포럼 이사장, 임동원 한반도 평화 포럼 명예이사장 등 여러 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찬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오늘 오찬은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거기서 역시 한 3시간 가까운 그런 오찬이 있었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김정은의 친서가 김여정 특사의 손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께 건네줬지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어제 대통령 오찬, 오늘 또 총리 오찬 이렇게 해서 북측에서 온 대표단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극진한 예후 또 이걸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이어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이낙연 총리와 북측 고위급 대표단이 오찬을 하기 전에 환담을 나누고 있는 모습입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것 같은 분위기예요? 예, 일단은 외면상으로는 화기애애할 수밖에 없죠. 오랜만에 또 만났고 또 김여정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백두혈통의 어떤 거물이 사실 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오찬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어저께 대통령께서 여건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서 사실은 2시간 넘게 오찬하는 동안에 비핵화나 핵 문제에 대한 얘기가 일체 거론이 되질 않았습니다. 이제 그 문제는 아마 어떤 것을 오늘 이걸 고려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표현하기보다는 통일부 장관이나 이낙연 총리가 여기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건이라는 게 이런 거 아니겠느냐라고 우리 쪽에 어떤 북한에 대한 요구사항을 우회적으로 좀 얘기를 해서 어떤 우리의 조건을 저쪽에다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지금 제 바람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북한이 정상회담을 제의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표현된 것으로만 보면 빠른 시일 안에 방문해 주기를 원하고 편리한 시간에 와주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이거는 지난 김정은 육성 신년사를 통해서 이미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가 있죠. 2018년은 남과 북 모두 중요한 해다라고 예. 하면서 금년을 남북관계 발전의 어떤 사변적인 해로 만들자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본인의 그 말의 어떤 행동으로서 특사를 김여정 사실 뭐 피부치를 자신의 분신과 같은 인물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뜻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조치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그가 말한 대로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정말 있다면 그건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예. 그런데 역시 그동안의 북한의 행태를 보면 북한의 말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이 김정은이 신년사를 하고 남북 대화를 하고 대표단을 보내고 일련의 메시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첫째는 어쨌든 자신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핵무력을 완성하고 더 강화시켜 나가겠지만 이건 자위적이고 정당하고 평화적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평화를 지향하고 있고 남북 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것. 예. 두 번째는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다가오는 고립, 제재, 압박 그런 국면들을 뭔가 타개하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위기 속에서 나온 그런 판단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끝으로는 지금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얘기했고 역시 2월 8일 건군절 행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자기들은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이걸 계속 강화시켜 나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제 평화를 깨지 않는다. 예.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저는 우리 국민들 중에도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측의 제의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 게 아니고 여건을 만들어서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 내용이 뭘까요? 어떤 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 제1차 정상회담도 그렇고 2007년도 2차 정상회담도 그렇고 남북관계에서 상당한 여건이 필요했죠. 예. 뭐 가서 왜냐하면 정상회담이라는 건 굉장히 리스크가 큰 위험 부담이 큰 겁니다. 가서 평양을 갔는데 뭐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으면은 사실은 대통령을 갔던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오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 그 당시에는 남북관계 요소였지만 지금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비핵화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은 예.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또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을 허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북한이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사표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예. 북한은 여전히 자기들이 핵 보유국 인정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일단 비핵화 의사표시를 해라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일정 기간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라. 이제 모라토리움이죠. 이런 것이 없이는 사실은 어떤 식의 대화든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 외 국가들이 허용할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이런 겁니다. 핵 동결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지금 그 대북 핵 정책의 기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핵 동결에 대해서 북한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그럼 대화가 진전이 된다면은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핵 동결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상회담이라는 거는 실제 성사되기 참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여건은 그 정도의 굉장히 큰 범위를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는 거죠. 예. 북한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입장일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이종수 기자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상회담 자체에 대한 논평은 사실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상회담을 환영한다 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답을 하지 않고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켜 나가자라고 답변한 것은 참 현명한 답변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자들 질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을 물었을 때 그때도 정상회담 의지가 있다. 그러나 여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두 차례 정상회담을 했지만은 남북관계 진전에 사실 결정적인 기여가 안 된 것이 현실입니다. 예. 이것은 결국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진정성 있는 의지가 있었다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뭔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그런 이익의 도구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도 만약에 북한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대통령이 가면 북한에게 이용당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고 결과적으로 대통령께서 3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핵 관련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러면 큰 부담을 갖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미국에서 그런 언급을 한 것은 역시 정상회담은 핵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기여, 그런 단초가 될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북한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 그런 부분에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다. 우리 대통령께서 여건이 조성되면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게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결단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가 되고 미국도 거기에 공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지로 생각이 됩니다. 예, 평창 올림픽에서 북미 대화가 이뤄질지 하는 것도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펜스 미 부통령은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미 출국을 했습니다. 북미 간의 평창 접촉 이뤄지지 못했어요. 예, 사실은 이제 고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지금 굉장히 활발한 거에 대해서 미국이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인식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어차피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는 대화로 해결해야 됩니다. 또 북한이 뭘 요구하는지 진위가 뭔지를 알기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과 북한은 대화가 거의 단절이 돼 있거든요. 물론 비공식적인 채널로 대화가 간간히 이루어지긴 했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자, 남북관계 대화를 보면서 북한이 뭘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려고 하는지 자기들 대신해서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남북 간의 대화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식의 좀 사고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펜스 부통령이 와서 사실은 개막 환영 만찬에서 이제 늦게 왔지만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백악관 대변인의 이 말을 보면은 들어가서 굳이 외면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그런데 진실적으로 가깝게 다가왔으면 악수했을 것이다. 이제 이런 논조가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 펜스 부통령이 들어갔을 때 김영남 위원장이 일어나서 다가왔으면은 그러니까 저쪽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왔으면은 악수를 했을 텐데 꼿꼿하게 앉아 있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이제 의사로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을 지속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 더 강력한 대북 제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할까요? 어떻습니까? 예, 이미 그건 펜스 부통령이 본인이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역대급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김정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는 대화도 하고 평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지원을 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하고 하겠지만 핵 문제는 거론하지 마라. 우리는 핵보유국이고 그걸 더욱 강력하게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 그래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핵보유는 병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우리 대한민국 국제사회 결코 그건 용인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북한의 입장은 이미 2월 8일 북한의 건군절 행사에서 나타났어요. 외형적으로 규모를 줄이고 로우키, 다시 말하면 생방도 안 했다고는 하지만 이미 보여줄 건 다 보여줬고 미국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는 무기들도 다 선을 보였습니다. 이건 이 미국이 적대 정책, 다시 말하면 적대 정책을 북한은 주한미군과 한미연합연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핵에 대해서 결코
입장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 핵이라고 하는 것을 테이블에 올려놓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은 최대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입장을 바꾸도록 변화시키도록 요구하는 수단이고 예. 우리 김 박사님 말씀대로 북한은 그렇게 압박을 하고 관여를 하겠다는 것인데 그건 그렇게 해서 북한이 입장을 바꾸면 대화로 지원으로 이렇게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번에 틸러슨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외교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 비군사적인 조치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아직 다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는 평창 올림픽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고 나면 말씀하신 그런 더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런 미국의 대북 초강경 제재안이 계속된다면 이에 대해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로 대응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이 아직 핵 개발이 안 끝났습니다. 예. 이제 왜냐하면 북한이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북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만 봐도 이제 화성 15형이라는 2단 미사일로 한 9,000km에서 10,000km 정도 보낼 수 있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결론적으로 그들이 개발하고 있는 화성 13형 3단 로켓 고체 연료 이걸 아직 개발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도 개발하고 있고 또 부수적인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탄두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핵탄두 성능 테스트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예. 핵실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직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북한은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북한도 지금 남북관계 대화를 통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핵 보유국을 인정받고 미국과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한숨 돌리고 전반적인 여건을 너무 악화돼 있으니까 조금 더 자기들의 유리한 방향으로 좀 돌리자. 여기에 이제 크게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한국의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여서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강화나 이쪽에 너무 관여하지 못하게 또 미국이 만약에 군사 조치를 한다면은 우리가 바짓가랑이 붙잡고 늘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 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대북 제재 강화에 지금 앞 전선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문제를 조금 더 순화시킬 필요가 있던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대화하러 나왔는데 미국이 압박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미국의 위협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했을 때 명분이 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마 미사일 쏘는 건 그렇겠지만 SLBM 예.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심포항에서 실험하는 문제는 아마 조만간 하지 않을까 뭐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제안을 했고 지금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가 먼저 전제 조건으로 충족이 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까요? 예, 북한도 미국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여건이 마련되기를 북한도 바랄 겁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보면 뭐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미국에게 대화 제스처를 보냈고 또 1.5 트랙, 다시 말하면 미국의 반관 반민 그런 인사들과의 대화의 자리가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역시 그러나 대화의 조건이 미국과 북한 사이에 워낙 다르기 때문에 그 정말 의미 있는 대화가 시작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예.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어서 성사시키자. 그렇다면 그 여건은 문 대통령이 직접 북미 대화에 북측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거는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핵 문제에 대해서 성의 있는 자세를 보여라 라고 하는 것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결국 김정은의 결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김정은은 이런 식으로 평창올림픽에도 오고 남북 대화를 하고 정상회담으로 유도를 하면 뭔가 과거와 같이 제재 예봉을 피하면서 뭔가 시간도 벌고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계산을 가지고 나올지 모르지만 예. 이건 결코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해서 뭐 대북 제재의 압박이 늦춰질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아마 김정은으로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예. 그런 점에서 저는 김여정이 이번에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보고 대통령을 만나고 주요 인사를 만나고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돌아가서 정말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하는 그런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의 올해 신년사를 시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방북 초청에 이르기까지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큰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4월 달에 있을 한미연합 군사훈련, 그게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고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연합훈련이 이제 키리조브 훈련이죠. 원래 이제 2월 말부터 시작해서 3월, 4월까지 한 2달 정도 진행이 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훈련이 이제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2014년도에 북한이 이제 핵실험을 계속 반복하니까 2013년도에 북한이 그 3차 핵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이후로 한미 연합훈련 키리조브 훈련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미 중원군 들어오는 부분도 숫자도 많아졌고, 네. 그리고 상륙 작전이라든지 참수 작전이라든지 이런 작전도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일단 2달을 밀어놨죠. 패럴림픽까지 밀어놨죠. 네. 만약 그 훈련에 아마 과거처럼 아주 강한 훈련이 계속된다면은 아마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네. 그래서 여기가 하나의 고비가 되지만 저는 적어도 6.15 그 제1차 정상회담 남북 공동성명 선언을 했던 6.15까지는 이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제한이 돼 있는 상태고, 남북 간에서 우리 쪽에서 특사가 아마 북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어떤 트랙으로 남북 간이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은 어느 정도는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6.15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미국이 제재를 압박을 하고 제재를 강화하고 또 북한이 반발하고 또 6.15 정상 그 어떤 그런 것들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남북 간의 이해관계가 잘 맞지 않으면은 예. 북한은 다시 자기들의 어떤 핵개발 트랙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6월 말까지는 이 남북 관계가 어떤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로 가겠지만 7월 접어들면은 저는 북한이 더 이상 네. 기다리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 무르익고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이 규모를 조금 축소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물론 뭐 그런 것이 한미 간의 협의가 될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북한이 핵과 관련, 핵미사일과 관련해서 전혀 뭐 움직임의 변화가 없는 예.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위해서 그걸 규모를 축소하거나 뭐 변경하는 것은 아마 하기 어렵지 않을까 하는 오히려 잘못된 사인을 줄 수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김 박사님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은이 말했듯이 2018년을 남북관계 개선의 사변회로 만들자. 예. 그게 실제 현실화되려면 김정은이 남북 이 한미연합연습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걸 가지고 뭔가 남북다회의 전제 조건화한다든지, 지금 지난 1월 9일 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보면 3가지거든요. 하나는 평창올림픽, 두 번째는 군사적 긴장 완화, 세 번째는 남북관계 개선입니다.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합의사항이 지금 이행되고 있습니다. 남은 2가지인데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중지하고 핵을 내려놔야 된다고 그러고,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중단하고 미국 전략자산이 안 들어와야 군사적 긴장 개선이 완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북한이 남북 대화를 하려면 뭐 훈련을 중지하거나 축소하거나 또 금년에 정상회담도 열릴 거니까 화약 냄새 풍기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한다면 아마 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이어지긴 어려울 거고요. 그러나 북한이 그 상황을 정확히 알고 문제를 삼지 않고 계속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인다면 뭐 남북 관계 지금 분위기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 얘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특사로 온 김여정 제1부부장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여동생을 특사로 보낸 셈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한 2가지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김정은의 통치 방식이, 우리는 아직도 김정일 통치 방식, 그러니까 은밀하고 비공식적이고 어떤 그런
통치 방식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김정은 통치 방식은 2014년도 인천 아시안 게임 때 당시에 북한의 최고위급 거물 세 사람을 동시에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황병서, 최용해, 김양건. 뭐 그 이후에도 그 목함지대 때도 2+2 회담 때도 뭐 황병서와 김양건을 내려보낼 정도로요. 그러니까 뭔가 한번 남한하고 뭔가 대화를 하려면은 그 지지부진하게 뭐 실무자들 내려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통 크게 한번 탁 해서 우리를 조금 더 좀 놀라게 하는 그런 협상수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남북 대화가 재개되면서 북한에서 평창에 최고위급 누가 올 거냐, 우리 언론이 관심이 많았죠. 그러면서 우리 언론들이 적어도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려면은 최용해나 김여정이는 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의 언론을 보니까 적어도 자기들이 의도하고 있는 평화 공세의 효과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용해, 김여정 정도는 내려가야 되겠다라고 아마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최용해는 이미 왔다 갔고, 그러니까 김여정이가 아마 본인이 남한 구경을 하고 싶다라고 아마 의사표명을 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도 김여정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북한의 이방카 트럼프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까지라는 보도도 했습니다. 외신도 그만큼 김여정의 비중을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제 김여정은 북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뭐 위상 직급으로 보면 뭐 부부장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뭐 김정은 다음 가는 위치다. 어떻게 보면 김정은과 김여정이 북한 정권과 체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두에 서 있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은 뭐 김정은의 이미지 메이커고 나이는 비교적 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명하고 상당히 판단이 빠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김 박사님 말씀대로 김여정을 보내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큰 것은 김정은이 말하는 것은 정말 진심이다. 나는 진정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강한데 역시 저도 김여정 일단 얼굴만 보면요. 그냥 착하게 생겼고 그냥 그 좀 보면 그 거부감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그 얼굴을 보면 또 살짝 미소 띄우고 그러면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북한의 그 주요 인사들 좀 의심 나면은 그냥 바로 처단을 하고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역시 지금 외신에서 보듯이 김여정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김여정이 갖고 있는 북한 내에서의 위상 그리고 돌아가서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의외로 우리 국민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들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워낙 많은 이 도발, 협박, 또 실제 보면 이중적인 전술, 화전, 양면 전술을 봐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의구심의 눈초리로 함께 보고 있다고 하는 점, 그런 부분들이 좀 북한으로서도 이거 좀 당황스럽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우리 국민이 그만큼 성숙했다고 볼 수도 그런 있겠네요. 생각도 듭니다.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북한 김정은 독재 정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결론 독재자의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하려고 해도 좋아할 수 없는 우리 젊은이들 마음에 그런 게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진무 세종연구소 개건연구위원 그리고 문성목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